안녕하세요. 머니코치 조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IRA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IRA도 2024년부터 얼마를 넣을 수 있느냐, IRA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IRA도 또 리미테이션이 또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 퀄리파이 플랜에 넣을 수 있는 어마운트,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401k나 403B를 갖고 계시는 분, 혹시 또 457 TSP 이렇게 퀄리파이드 플랜,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병원에 근무하세요, 아니면 학교에서 또 일을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목사님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갖고 계시고요.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2023년에는 22,500불까지 하셨었는데 2024년부터는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3,000불 정도 넣으실 수 있고요. 또 50세가 넘어가시면 항상 우리가 IRA에 캐치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캐치업이란 말은 조금 더 애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1k, 403b 이런 것들은 7,500불이 캐치업이기 때문에 아까 23,000에 7,500불, 그래서 35,500불까지 맥스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주고 또 내가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합하면 1년에 69,000불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게 2024년의 변경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66,00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3,000불 정도가 더 넣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401k 갖고 계신 분들, 내가 좀 더 세금 공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은 저축 겸 또 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좀 더 넣어보자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디셔널 IRA 그리고 라스 IRA 컨트리뷰션은요, 예전에는 2023년까지는 우리 6,500불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2024년에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따라가셔도 되는데, 이제 2024년에 하실 분들은 50세 이전은 7,000불, 50세 이후는 50세가 이제 막 넘어가시면요, 1,000불을 더해서 8,000불까지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심플 IRA를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또 고용주와 또 같이 우리 직원들까지 매치업해서 갈 수 있는 심플 IRA 컨트리뷰션은 50세 이전에는 16,000불로 올라갔습니다. 예, 작년까지 2023년은 15,500불이었는데 16,000불로 올라갔고, 또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캐치업 플랜이 3,500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500불까지 더 상승됐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SEP IRA 컨트리뷰션입니다. SEP IRA는 종업원들의 인컴이 되게 중요한데요. 종업원들 인컴의 25%에서 혹은 69,000불 둘 중에 낮은 걸로 해가지고 맥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SEP IRA는 다른 것처럼 뭐 401k나 IRA나 라스 IRA나 이런 부분처럼 캐치업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인컴의 25%나 또 69,000불에서 적은 것까지가 낼 수가 있고요. 캐치업은 없다는 사실. 그래서 SEP IRA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통 69,000불이라고 하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준비한다. 그러면 고용주도 사실은 세금 공제를 또 받으실 수 있고, 또 같이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까지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마운트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하는 우리 사업장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혹은 또 이거에 SEP IRA에 맞는 그런 퀄리피케이션 되는 직원이 없다 하신다면 또 사업주만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플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IRA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IRA 컨트리뷰션을 하실 때 인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IRA에서요, 내가 인컴이 싱글이냐, 뭐 메리드 조인트 파일링이냐, 아니면 세퍼레이션이냐, 뭐 이렇게 파일링 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플랜을 갖고 있는,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1k도 갖고 있는데 IRA도 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메리드 조인트 파일링으로 하실 때는 123,000불 이전으로 이 인컴이 보고되시는 분들은 풀 디덕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넣으시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123,000불에서 143,000불까지, 예, 두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이로 보시는 분들은 이 IRA도
partial 디덕션이 돼요. 모든 게 다 디덕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나 좀 이렇게 구글링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calculate 하는 것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할 때 내가 뭐 우리 배우자가 일할 때 이게 좀 달라지니까 넣어보셔서 우리의 인컴 또 우리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퀄리파이 플랜을 받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넣으시면 내가 얼만큼 디덕션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값이 나옵니다. 좀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RA 컨트리뷰션인데 그러면 나는 일하는 곳에서 플랜은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또 거기에서도 내가 싱글이냐 아니면 메리드인데 또 이 메리드를 같이 보고하시는 배우자가 일하는 곳에서 또 받고 있으시냐 그런 플랜이 있으시냐 없으시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일하는 곳에 플랜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어떤 그 Modify Adjusted Gross Income에 상관이 없이 넣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full deduction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는 일하는 곳에 받지 않지만 내 배우자가 일하는 곳에서 그런 플랜을 갖고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3만 불 아래까지는 풀 디덕션이 다 되는데 23만 불에서 24만 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파셜 디덕션이 되고요. 24만 불이 넘어가시면 IRA를 넣는다 하더라도 디덕션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플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내 배우자도 일하는 곳에 플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컴 레인지에 따라 파셜 디덕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디덕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디덕션이 안 되기도 하니까 두 분의 배우자분의 이런 인컴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한 싱글이신 분들도 또 역시 이 인컴에 따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스 IRA는 어떨까요? 라스 IRA는 이 인컴에 따른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라스 IRA는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세금 공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넣어놓은 그 돈이 이자가 자라서 그리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가 다 자랐을 때 이것을 꺼내 쓸 적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플랜이 라스 IRA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저축부터 시작할까요? 하면 라스 IRA 좋지 않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라스 IRA도 제재가 있는 게 인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거죠. 싱글로 보고하시는 분들은 7,000불까지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14만 6,000불 이전으로 버시면 7,000불까지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만 6천에서 16만 1,000불 사이에 되시는 분들은 이 또한 또 파셜리만 또 넣으실 수가 있고요. 16만 1,000불을 넘어선다 하시는 분들은 라스 IRA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이신 분들도 한번 보면요. 부부이신 분들이 23만 불 이전이면 가능하시고 또 23만에서 24만 사이면은 파셜이 가능하고 24만 불이 넘어가신다 그러면 라스 IRA는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라스 IRA 참 좋은 그 텍스 프리 기능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another, 텍스를 안 내도 되는 텍스 코드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이낸셜 플래닝을 또 활용하시기도 하는데 그 활용 방법을 사실은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백도어를 또 활용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텍스 코드 7702A라는 걸 활용하시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넣은 돈을 굳이 세금 혜택을 지금 당장에 받지 않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자라는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 되는 방법, 그것을 라스 IRA가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금액 안에서 인컴이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IRA 퀄리파이드 플랜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따박따박 1년에 조금씩 떼어내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중에는 이게 나에게 비상금도 될 수 있고 은퇴자금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베스트를 또 할 수 있는 어떤 시드머니가 된다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컴에 따라서 라스 IRA는 아예 불입을 할 수 없기도 하고 또 IRA는 또 인컴에 따라서 파셜리나 혹은 디덕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라스 IRA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아까 나중에 이자 불어난 거에 대해서 세금 떼지 않고 받는다. 대신에 그럼 낼 때 디덕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득에서 빼주는 게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번에 말했던 그냥 트레디셔널 IRA 네. 아니면 셋, 심플 뭐 이런 거는 다 넣는 만큼 인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넣을 때 세금 공제가 있는 거죠. 예.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자가 자라면 이자는 지금 세금 안 냈잖아요. 네네네. 그럼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가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뺄 때 뭐 네. 빼는 건 내 마음이니까 얼마를 빼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에 요 뺀 거랑 다른 인컴이랑 다 합해서 전체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해의 텍스 브래킷이 정해져. 그 IRA에서 빼낸 것만큼도 소득으로 보는군요. 그 그렇죠. 해. 예. 거기에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돈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before tax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돈들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젊었을 때는 이렇게 텍스 브래킷이 높고 네. 나중에는 은퇴했을 때는 내가 인컴이 적으니까 그때 텍스 브래킷이 적어지니 이게 맞는 거다. 많이 해놔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것도 맞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한 부분은 또 정부에서 IRS에서 이런 브래킷을 조금 높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줄일 수 있는 것보다 나중에 아예 안 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으니 라사이레 같이 지금 혜택은 없지만 자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아까 그거랑 너무 큰 차이잖아요.